네, 안녕하세요. 아키텍처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파트는 7.2 섹션의 체험만 소프트웨어 공학의 모든 것을 참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책으로는 이렇게 개발자에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로 가는 디자인 이시라는 책도 참조를 하였습니다. 주요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에게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키텍처는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아키텍처 유형은 어떤 것도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아키텍처 기초와 아키텍처 스타일에 대해서 설명하고요. 해당 7.2까지가 중간고사를 위한 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들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에 대한 이야기의 간단한 개념을 보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여기서 보게 되면 하나의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소프트웨어가 뭘 만족하는지를 보느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비즈니스 목표를 만족하는지를 보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목표를 만드셨고 그 비즈니스 목표를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을 만족시키는지를 확인하는 사람이 소프트웨어 아키텍트라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는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서브 시스템 수준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수준이라는 것은 최상위 수준도 있고 중간 수준도 있고 최하위 수준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수준에서 구성 요소의 역할과 구성 요소 간의 관계에 집중을 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 프로그래밍을 배웠는데 원시 코드라는 건 그거보다 더 낮은 레벨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편하게 그냥 줄 라인 바이의 코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기초에서는 프로시저 함수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 바이 라인을 어떻게 묶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콜했다가 리턴하는 이 방식을 배웠었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배우셨다면 클래스에 대해서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이 전체를 다시 이렇게 여러 개가 더 있다고 하면 함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 데이터 엔터티가 다시 있는 거죠. 엔터티는 그냥 xxx로 놓겠습니다. 이렇게 쓰면 이게 이제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이 파트를 하나 묶어서 좀 더 큰 형태의 구조화를 할 수 있는 것이 클래스입니다. 아키텍처는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인 거죠. 그래서 클래스의 묶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룹핑을 하는지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그 파트가 아키텍처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클래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팀이 있다면 그러면 UML에 이렇게 패키지 다이어그램이 있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클래스를 각각의 패키지에 넣은 다음에 패키지 단위별로 묶어서 어떠한 종속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을 해서 한 패키지 다이어그램까지 그려주시면 상당히 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는 것은 첫 번째 중요한 설계 결정의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해 나가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설계 결정을 할 것인데 그 결정 중에서도 중요한 파트를 우리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즉 품질, 일정, 비용, 관련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타 시스템의 변경을 강제하는 결정. 그래서 외부 시스템의 어떤 변경을 강제하는 것도 이제 아키텍처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두 번째인 거죠. 그래서 주요한 설계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변경을 할 때에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대 품질 속성을 만족시키는 시스템의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품질 속성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속성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서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어떠한 형태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인 거죠. 그래서 관련자들이 기대하는 품질 속성을 발현하고 기대하지 않는 품질 속성을 제거하는 노력을 소프트웨어 설계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적인 어떤 설계의 기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지난주 숙제로 하는 품질 속성 시나리오가 이제 아키텍처 설계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그에 따라서 품질 속성 시나리오를 왜 작성을 해야 되는지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시간 비용을 맞추는 결정사항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사실 시간과 비용을 맞추는 결정사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시시각각으로 시간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지금 1학기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끝나면 이때 중간 발표를 하고 나면 요만큼 남고 이제 기말 발표와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 상황입니다. 즉 이제 11월에 접어들게 되면 한 달 정도만 남은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학기 초에 이만큼의 구조를 이제 선정을 했다면 중간고사 때는 그 중에서 어느 부분 할지가 이제 확정이 돼서 발표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본을 마지막에 데모 버전으로 보여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범위 선정 부분 같은 게 중요한 결정사항인데 요거를 설계하는 것과 요거를 설계하는 것은 범위가 차이가 나니까 당연히 구조도 어느 정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설계는 결국은 어떠한 이제 구조화를 해서 보여줘야지 되는 일이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이 구성하는 소프트웨어의 본질적인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구조라고 하는 것은 요소라는 건 이 박스죠. 박스와 또 다른 요소들을 어떤 식으로 연결하는지 관계로 이제 표현을 해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제가 설계 원리에서 설명을 했는데 설계 원리로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아키텍처적인 관점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듈 뷰도 있고 컴포넌트 뷰도 있고 얼로케이션 뷰도 있었는데요. 모듈 뷰에서는 이제 클래스, 패키지, 레이어,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듈 뷰에서는 시스템이 실행되고 있지 않을 때도 여전히 존재하는 어떤 구조를 우리가 모듈 뷰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는 use, allowed to use, depends on 관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컴포넌트 관계는 시스템이 실행될 때 나타나는 구조를 이야기하고요. 오브젝트, 스레드, 프로세스, 티어 같은 걸 이야기하고 관계는 콜, 서브스크라이브, 리턴과 같은 관계가 있고요. 얼로케이션 뷰는 이제 시스템이 하드웨어나 아니면 다른 쪽에 어떤 다른 구성 요소들의 하드 소프트웨어가 아닌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매핑되는지를 설명을 하는 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가 아닌 요소들이 나오게 되고요. 그 위에서 실행이 되는지 저장되는지 개발이 되는지에 대한 그런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키텍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의 역할은 이렇게 오른쪽에 나타난 그림이 잘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요구사항 분석을 하셨고 아키텍처 설계로 들어가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배운 파트는 상세 설계 파트를 주로 배웠고 구현 파트를 배웠습니다. 프로그래밍은 구현 파트라고 할 수 있고 상세 설계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DB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세 설계 부분이 될 건데 이 사이에 이 아키텍처 설계라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키텍처 설계는 결국 이렇게 구현 시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제 가장 이제 문제 프로블럼에서 상세 설계 솔루션으로 가는 그 사이에 프로블럼과 솔루션을 매핑해주는 역할 부분이 아키텍처 설계이고 이때 컴포넌트와 인터페이스를 정의 및 시각화하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아키텍처에서 제약사항을 반영하는 파트가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세 설계에서는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시스템 내부 설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 구현하고 실험하는 데까지 아키텍처의 모든 내용이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림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아키텍처의 역할을 정리하게 되면 시스템의 구조를 확립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의 중심축이 된다. 그리고 설계, 구현, 통합, 테스팅까지를 통합하는 뼈대가 되며, 그리고 이 문제에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한 모든 단계에 영향을 줄 만한 초기 의사결정의 핵심이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키텍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면, 첫 번째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큰 문제를 가능한 작은 문제로 분할을 합니다. 이 작은 관리 문제라는 것이 관리 가능하게 문제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죠. 여러분들이 WBS라고 해서 프로젝트 플랜을 했을 때도 작은 태스크로 나눴듯이 소프트웨어 제품을 만드는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풀고자 하는 큰 문제를 작은 문제로 분할을 해서 요구 분석을 해서 요구 사항들을 도출하고, 그리고 그 요구 사항과 매핑되는 하나 단일한 어떤 책임을 가지는 하나의 클래스를 도출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시스템은 너무 크고 복잡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 가능한 부분으로 분할할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아키텍처는 시스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요. 어떤 구조로 어떠한 컴포넌트를 짧게 쪼개서 우리가 그 사용자가 원하는 그 비즈니스 목표를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피처와 기능 이상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Beyond Features and Functionality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피처는 뭐냐면 상위 수준에서의 요구사항입니다. 그 상위 수준에서 요구사항들이 기능적 요구사항, 품질적 요구사항, 제약사항으로 세분화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상을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설계할 때는 피처 같은 것뿐 아니라 비용, 제약, 일정, 위험, 특능력, 품질 속성 모두를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키텍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제품의 어떤 품질을 증가시키는데 포커스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기능적 요구사항에는 아키텍처의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냥 요구사항이 있고 그냥 요구사항을 구현하면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품질 속성을 생각하게 되면 아키텍처 설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해하고 구현하기 힘든 품질 속성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 번째인가요?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값비싼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비싼 어떤 mistakes를 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주요한 결정사항에서 주요한 일한 사실 변경 비용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변경 비용으로 예측을 하거나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계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어떤 구성 요소의 어떤 연결성으로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그걸 바꾸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도 수많은 하위 모듈들이 있고 여기도 수많은 하위 모듈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수많은 하위 모듈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연결성이 단순하게 이 선의 연결성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차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파트를 미리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키텍처를 작성해서 소프트웨어 개발의 초기 위험 대처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아키텍처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키텍처의 역할을 보게 되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개발자들이 어떤 식으로 함께 작업할지를 보여준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연동할지를 보여주고요. 이렇다는 이야기는 아키텍처를 안다는 것이 개발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어떻게 협업해 나가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 가지가 나눠 있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세 개의 개발팀이 구성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를 기준으로 조직 개편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 필요는 없지만 컨스웨이 롤을 보게 되면 어떤 법칙이 있냐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구조에서의 컴포넌트는 소프트웨어 개발에서의 조직의 수와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의 어떤 역버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역가에서 아키텍처의 역할까지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